과거 동지였고 정말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어쩌다 이 두 사람이 이런 파국을 맞이했을까요? 과거 서로를 치켜 세우며 훈훈했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자, 장동혁, 한동훈, 한동훈, 장동혁 이 두 사람의 파국에 육상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걱정이 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두 사람을 향해서 절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는 이 뺄셈 정치는 모두가 피해야 하는 길이다. 오늘이라도 만나라.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으니까 만나라라고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채팅방도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불과 한두 달 전 수도권에서 기대해 볼 만한 했던 서울이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걱정스럽다. 그리고 낭패다. 오세훈 시장 후보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준 덕분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대의를 생각합시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심 의원님? 오세훈 시장이 그 두 분이 좀 만나서 네.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합리적 보수의 표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미 오래전에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 결심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 YS를 떠올리면서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기가 제명당했을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카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만약에 제명이 결정되면은 소위 말하는 친한파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이 됐던 친한파 초선 의원들의 이제 행보가 사실 관심인데 이분들도 지금 당장 뭐 한동훈 대표가 밖에 나가서 창당을 한다든지 특별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 제명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여론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당내 뭐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빨리 좀 만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낸 반면에 이철호 경북지사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정권 뺏기도록 한 사람들은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지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장동혁 대표 생각이 늘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그거는 뭐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이철호 경북지사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전혀 메시지가 다르군요. 정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 같은데요. 네. 지금 어찌됐건 몇 달 뒤면은 지방선거라는 것을 치러야 되고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만 해도 이철호 현 지사가 있지만 최경환 전 장관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한테 잘 보여야지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가 옳냐 그르냐 바르냐
틀리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징계라는 게 정해진 거고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공천도 공천이지만 과연 이 징계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당내에 더 토론이 좀 있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내 내홍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 미지수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커지면서 당장 이 개혁신당과의 연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 변수랑 엮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공조라고 하면은 엔딩에 대해서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엔딩이었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건 관계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어이구 건강 챙기세요 하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엔딩으로 사용될 거면은 이거는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정철 최고위원님, 이준석 당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연대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특검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대를 하기로 했으면 네. 그 종료와 관련돼서도 서로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단식이 중단되면서 결국 우리 특검 연대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상의가 되지 않은 채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공천 비리 의혹을 밝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연대를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휴가가 아니라 출장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귀국해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었는데 저렇게 엔딩이 된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보여주면서 연대에도 약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상황을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국민의힘 최고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상태이고 물가라든지 관세라든지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